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. 아니. 이죠. 아니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질문?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질문을 난 안 받아요. 나를 고발했잖아. 왜 당신부터 자, 손을 여기. 들고 난리야. 저 방송부터 끌어내. 끌어내. 나가. 아니 나가란 말이야. 내가 나가라면 나가.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. 자,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요. 메이저는 없어요? 이도 기자입니다. 메이저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2019년 10월에 공직선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야. 응? 기자회견장 같은 경우인데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었죠. 어제 정광훈 목사가. 그 상황에서 기자를 보고 향해서 나가라고 이제 막 하는 건데 박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 네, 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전 목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.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당연히 취재진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. 예. 처음에 이제 전 목사도 이 기자회견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제와 시간을 무제한으로 받겠다 해서 꽤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 시민 언론 소속 기자가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드니까 그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는 해당 기자 질문 안 받겠다.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을 하라라고 하면서 예. 이 해당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해당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이 이렇게 언론을 가리면 어떡하냐 항의를 했더니 예.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해서 결국에는 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전 목사 측과 질문권을 보장하라는 취재진 사이에 이 소란이 벌어졌습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영상 보면 좀 실랑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박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전 공제는 주제도 시간도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또 보면 메이저 언론사를 찾습니다. 이거 그런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언론사를 가려서 질문을 받겠다는 태도가 적절한 건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. 예. 그런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시종일관 메이저 언론사 기자만 질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의 그 소속을 가려가면서 어떤 뭐 시민 언론 소속 기자한테는 질문하지 말아라. 그리고 심지어 반말로 어떤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당신은 범죄인이야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기에는 굉장히 무례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또 이 기자를 어쨌든 간에 끌어내려는 쪽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네. 또 나가지 않으려는 쪽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대립하는 모양새가 사실상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어제 펼쳐졌습니다. 예, 요즘 정치 상황이 진영 간에 좀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인들한테도 저런 모습이 가끔 왕왕 보이기도 하는데 김성수 변호사 어떤 질문을 받지 않은 매체는 뭐 어떤 매체길래 그렇게 했을까요? 예, 일단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이 여성 기자분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이 여성 기자분이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던 부분이었는데 이 한 인터넷 매체 기자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존부터 알던 사이였고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 다른 기자가 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또 이제 개신교계의 독립 언론사였는데 이 독립 언론사에 대해서도 일단 메이저부터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상황입니다. 예, 뭐 저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좀 봉변을 당한 입장에서는 기자들도 좀 가만, 저 언론사도 그렇고 기자들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는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. 그래서 전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이 기자에 대해서 취재 통제와 차별을 한 것은 엄연히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언론 독립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특히 이 전 목사가 처음에 질문을 하겠다라고 손든 기자를 상대로 해서 범죄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전 목사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이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를 했고요. 예.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예. 저 자리가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는 자리였는데 이미 정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정광훈 목사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,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입니다. 이 공직선거법 18조 그리고 19조를 보면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예. 이 피선거권 관련 부분에 보면
이 형의 집행유예,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이 형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10년 동안은 이제 출마할 수 없다,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.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2018년 8월에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고 이때 당시의 혐의가 2017년에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 혐의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 판단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은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.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. 아니 그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선거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예, 이 사건 자체는 결국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판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단은 이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이것이 형 지금 뭐 다시 재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박 변호사 뭐 이거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왜 그럴까요? 사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뭐 첫 번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,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 때문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되면 사실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가 만약에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 세력이 결국에는 그 경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복합적인 이유로 사실은 지금 출마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마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